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시간인데 먼저 박종훈 기자님 첫 번째 픽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어담은 바로 이 동물을 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네. 키워드부터 보실까요? 동물이요? 네. 어떤 동물이죠? 네,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네, 최근에 중국에서 야생 코끼리 15마리가 이 도심으로 들어가서 화제를 모았거든요. 어떤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끼리들이 왜 도심에 나왔죠? 네, 늦은 밤에 이 중국 한 도시에 15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어머. 나타났는데요. 거대한 코끼리의 등장에 주민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빈집을 뒤지고 거리를 여러 활보했는데요. 마리네. 네. 네, 머리로 이 대문을 밀고 들어가서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경우도 있죠. 막 활보를 했네요. 저 코끼리가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충격적이죠. 这 그렇습니다. 么是狼王，百鸟兔对王，百只兔去夸。 네,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건 다행이지만 이 가는 곳마다 옥수수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이 농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주민들이 진짜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 싶고요. 이런 야생 코끼리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가 해드린다면요. 바로 이 코끼리들은요, 윈난성의 이 시상반나 자연보호구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 3월부터 서식지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엔 약 84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쿤밍시까지 진입을 한 건데요. 이 지난 3월부터 이동한 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네요.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리인데 왜 코끼리들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이번에 이동한 무리가 바로 A급 보호종인 아시아 코끼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체 수가 늘어난 대신 서식지는 4분의 1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자꾸만 인간들이 농장을 개발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고 이 숲이 파괴됐기 때문인데 그렇게 먹이가 부족해진 코끼리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민가 피해도 있는 거고 또 코끼리를 계속해서 저렇게 놔둘 수도 없는 일인데 보호구역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가장 그렇게 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근데 중국 정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포하는 방법이 있고 마취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코끼리가 마취를 하게 돼서 40분 이상이 지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네. 15마리 코끼리를 40분 안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또 생포를 하자니 이게 A급 보호종이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도심에 접근을 했을 때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 700여 명하고 트럭 60여 대로 길목을 막고 코끼리들이 좋아하는 옥수수 같은 걸로 먹이로 유인을 했는데 이 똑똑한 코끼리들이 길목을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이렇게 좀 사단이 난 건데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현재 중국 당국은요 드론을 이용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숲속에서 이 코끼리들이 한데 모여서 잠자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됐었죠. 저렇게 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귀여운 모습이죠. 어머 세상에, 중간에 있는 것은 아기 코끼리인가 봅니다. 네, 저 아기 코끼리가 이번 이동 기간 중에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태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아기 코끼리가 이제 그 수로에 빠져갖고 이렇게 버둥대는 모습, 사실 네. 뭐 조금 안타깝긴 한데 또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코끼리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유튜버들이 이 코끼리에 대한 관심을 편승하고자 네. 또 영상을 찍느라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저기 유인을 하려고 놓은 그 먹이를 보고서 뭐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머.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그 야생동물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다가 잘못되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참 어쨌든 코끼리들이 계속 이동 중이라는 건데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 북쪽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어디까지 갈지는 네. 사실 지금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코끼리들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다만 북쪽으로 갈수록 생태 환경이 원래 살던 곳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네. 결국은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에 섞인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동물을 소개하실까 궁금했는데 코끼리 떼의 이동 잘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이었고 두 번째 픽 김지민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도 중국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출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오, 네, 함께 뭘까요? 보시죠. 네, 바로 탕핑족입니다. 탕핑족 처음 들어보는 소수민족의 이름 같습니다만 네, 일부러 못 맞추시는 거죠? 네, 이런 굴욕을 네, 힌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탕핑족을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여기 죽이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탕핑족입니다. 네. 地盘要么不让躺，要么漏雨，旅馆又住不起，只能在这儿躺平呗。 네, 탕핑족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누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알려진 탕핑족 사진이라고 하죠. 계속 누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탕핑족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탕핑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躺平族，谁说躺平为前途？明日房价随便涨，一言不合我就抢。 아, 웃자고 하기에는 무언가 좀 내용이 네네. 시니컬한 것 같은데 탕핑족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탕핑족은 그러니까 누울 당 그리고 평평할 평. 이걸 이제 중국식으로 탕핑이라고 발음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평평하게 누워 누워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시간을 누워서 보내면서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 취업, 뭐 출산, 그리고 집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남겠다는 20대 청년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난 4월에 한 중국의 청년이 인터넷 게시판에 탕핑이 바로 정이다라는 말을 자기가 누워있는 정이요? 사진과 함께 올린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2시간 6일 동안 일해봤자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착취당한다, 노예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밈을 만들어내고요. 네. 또 티셔츠도 탕핑족 이렇게 담은 티셔츠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아주 아이 티셔츠. 불티나게 네. 네,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참. 탕핑족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참 인상 깊네요. 티셔츠의 모양도. 네. 들어보니까 뭐 일본의 사토리 세대, 우리나라의 삼포, 맞습니다. 우포 세대와 비슷한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임금은 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선전 지역만 보더라도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일반 월급이 약 178만 원, 그 연봉으로 치면 2천만 원인데 평균 집값이 8억 원이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집 한 채 사려면은 43년 동안 꼬박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지 못한다는 얘기나 못한다. 마찬가지인 예.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대졸자는 56% 증가를 했는데 또 이제 신입 사원을 뽑으려는 기업들은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죠. 탕핑족의 출연이 웃을 일이 결코 아니네요. 강준영 교수님 중국 전문가시니까 탕핑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그럼요. 뭐 제 지인들 아들 딸들도 애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일종의 사회 현상이잖아요. 상당수의 그 청년 세대가 뭐 좌절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건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개미족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뭐죠? 뭐 PC방이나 이런 데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상승력이 있었는데 지금 90년대 이후에 탕핑이라는 이 새로운 일군의 무리들은 다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력해봐야 지금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자. 결국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일종의 불공정, 불공평이 심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와중에 이 중국이 저출산을 좀 극복해 보자면서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청년들의 탕핑주의에 불을 질렀던 게 아니 도대체 애를 낳아봤자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더 애를 낳아서 애국하라는 말이냐. 차라리 누워있으면서 노동도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적 국가가 됐다고 얘기하고 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러잖아요. 사회주의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이 사회적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게다가 네. 이들이 지식 수준도 꽤 높고 대도시에서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사회 불안 요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소위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거죠. 게다가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누르면서 넘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국 정부가 이 탕핑족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안 인터넷에서 되는데요. 탕핑족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검색 못하게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탕핑은 수치다. 그리고 힘들다고 맨날 탕핑 그러면은 뭘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우리식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인 건데요. 아, 네네. 탕핑족이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존재, 부추다라고 하면서 부추요. 부추가 놓으면은 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채소 부추. 네. 그래서 앞으로 탕핑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탕핑족까지 위클리 픽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